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다가 오늘은 또 비가 쏟아집니다. 극한 폭염에 극한 호우에 중간이 없는 날씨가 사람을 힘들게 하다 보니 위협하고 있는 요즘인데야. 이런 날씨가 인자 일상이 된다니 우째야 되노 싶더라고요. 이게 그 기후변화, 기후위기인지 마음도 답답해지는데야. 그래가 이분 모셨습니다. 기후학자 만나볼까요? 예, 이준희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예. 자, 근데 지금 뭐 올 여름이 정말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뭐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다가 이번에는 또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비상인데요. 일단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이번 비는 원인이 뭡니까, 교수님?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네. 이전에 8호 태풍의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 태풍은 이제 우리나라로 오지 않고 예. 중국에 네. 착륙해서 지금 소멸이 된 상태지만 네. 이렇게 중국에 착륙한다고 해도 많은 양의 수증기를 또 우리나라 쪽으로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네. 비가 많이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극한 호우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이제 대기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고 예.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양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대기 불안정성이 강화되면 그러면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뭐 무주나 이런 데 보면은 시간당 100mm 뭐 일강수 누정량이 뭐 300mm까지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이런 양식의 이제 폭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 지구 온난화가 예. 지속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 영향을 이제 받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이 지구 온난화가 네. 최근 평가 결과에 의하면 네. 1.26도에 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수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5도 지구 온난화 얼마 안 남았다라고 예. 보여지는 것이고 네. 더 문제는 앞으로 수년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든지 상관이 없이 네. 온도 수준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될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옛날에는 장마 전선 때문에 오랜 시간 비가 내렸다가 잠시 그쳤다가 또 장마가 왔다가 이런 식으로 비가 내렸었거든요. 근데 인자는 여름철 강수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변동성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혹시 2020년 기억나세요? 2020년 그때는 40일 이상 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기억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비가 오는 특성이 네. 아예 이렇게 정말 장마 형태가 아니라 중규모 형태의 그런 강하게 왔다가 적게 왔다 이런 형태로만 완전 바뀐다고 하면 네. 좀 더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장마 정체 전선의 영향을 또 시기에 따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 말씀처럼 날씨가 좀 예측이 돼야지 대비도 하고 그럴 텐데 뭐 갑자기 비가 막 100mm, 200mm 내리면 대비하기 어렵고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자, 지금 뭐 비 피해가 계속 이어져서 좀 비와 관련된 질문들을 드렸었는데 사실 올 여름 키워드 하면 이 폭염, 불볕 더위, 무더위일 텐데 올 여름을 역대급 폭염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된 건가요, 교수님?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6월에는 폭염이 잘 발생하지 않은데 네. 올해는 6월부터 더웠죠. 예, 굉장히 더웠고 이제 폭염이 많이 발생을 했고 예. 또 다른 때보다 장마가 일찍 시작하고 또 빨리 끝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폭염에 노출되는 네. 그런 일수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가장 더웠던 해하면 2018년을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2018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올해가 더울 것으로 지금 이제 계속 이런 추세가 간다면 네. 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올해는 왜 이렇게 더운 건가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올해도 네. 덥지만 네. 사실 작년에도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2018년에도 굉장히 더웠고요. 2016년에도 더웠습니다. 이렇게 이 폭염의 그 빈도도 증가하고 있고 강도도 증가하고 있어요. 네. 예, 여기에는 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네. 또한 자연 변동성이 또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자연 변동성이 함께 결부가 되어서 네. 올해 좀
좀 기록적인 이런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뭐 절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쌓여왔던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처서 매직 이러면서 처서가 지나면 좀 시원해진다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뭐 7말 8초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이런 말들이 너무 무색해지는 계절이 돼서 참 이런 것도 걱정이고 그러면 이제 이 여름의 더위는 7말 8초 이때가 절정인 건지 아니면 더 더워지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매년 또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변화하는 경향대에서 네.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측하기는 아직까지는 네. 쉽진 않은데 네. 분명한 거는 지금 굉장히 지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여름이 좀 네. 확대되고 있다. 아. 겨울이 그래서 확대된다. 그러면서 더운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통계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걱정이 되고 마음이 답답한데 예. 이런 극한 폭염, 극한 호우, 날씨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기후 위기다. 요래 봐야 될까요? 많은 부분 우리가 100%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많은 부분 50% 이상은 이미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네. 더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극한 폭염 혹은 극한 강수 그 강도와 빈도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폭우를 좀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도 했고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기상 변화, 그러니까 기상 예보가 날씨를 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더 안 맞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좀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후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걸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한 지난 20년을 보면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날씨 예측의 수준이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한 온도는 그래도 2, 3일 전에 그 예보가 상당히 정확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정확도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여기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이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어려운 부분이 비. 이 집중호우인 거죠. 집중호우는 특히 예를 들어 장마처럼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네. 그다음에 많은 면적에서 동일하게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예측하기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뭐 시간당 100mm 이상이 나오는 그러한 어떤 호우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네. 발달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저기압 시스템이 네. 이런 부분은 원래 예전부터도 예측하기 어려웠고 앞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제 이러한 변동성이 증가하고 호우의 불규칙성이 증가하면 네.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는 보여지긴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역대급 폭염, 폭우를 겪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예. 세계의 문제이죠.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와 북미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뭐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폭염의 수준 훨씬 넘어서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네. 뭐 40도, 50도 이상 이 최고 아이고야. 온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극심한 네. 그러한 어떠한 이런 발생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절 변화에 좀 둔감하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고 생각하지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지는 여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약간 어떤 뭐 뉘앙스는 알겠지만 좀 네. 이제 과장된 측면도 있다라고 그래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매년 변동은 네. 자연적인 변화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예. 아마 올해보다 더 더운 해도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네. 올해보다 더 더운 해도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네. 늘 이제 자연적인 변동성 때문에 이제 매년 달라진다라는 걸 먼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첫 번째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기후 변동성에 많이 적응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정도의
이 기온의 변화가 와도 네. 좀 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변동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네. 굉장히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에어컨도 있고 그다음에 네. 난방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많은 변동성에 그래도 잘 적응하는 편이지만 사실 유럽의 많은 지역이나 동남아시아나 이제 에어컨 같은 것들이 안 쓰는 없는데 곳들도 그쵸? 많죠. 예, 예. 그런 데에는 이제 같은 수준의 폭염이 온다 했을 때 아무래도 더 적응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네. 저도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계속 더 더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꼭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네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더워지지만 네. 예. 하지만 이제 매년은 달라질 수 있고 아. 올해보다 더 날씨가 온도가 적지 않은 해도 나올 수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있다. 알 수는 없다. 네, 지금 기후 변화의 키워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변동성이 있다. 크다. 그러니까 기후 학자이신 교수님도 이걸 예측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이 계속 되는 거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전 세계가 기후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숙제, 도전이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의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이 기후 위기의 문제가 이 사회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위기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많이 고통을 받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네. 어떤 정말 삶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네. 이 과거의 배출량의 책임이 적은 국가. 아. 그리고 예. 우리도 지금 그래도 이제 에어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덥지만 그 견뎌내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야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여기에 더 적응하기 힘드시고 지금 또 폭염 관련한 사망자도 율도 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배출 책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제로 배출 책임이 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적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러한 이제 불공성의 문제가 많고 그러면서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손해가 점차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공정하게 이 손실과 손해 배상을 국가 내에서 또 국가 간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이제 지난 수년 동안의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배상 문제를 이제 이 전 세계 이제 기후 변화 협약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빈부격차,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기후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좀 해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9월에 유엔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회와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교수님은 좀 어떤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더 이제 강력한 그런 목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근데 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목표도 적진 않죠. 예. 우리가 이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40%를 줄여야 되는 그 목표도 네. 적은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또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죠. 네. 예. 근데 현재 우리의 2030년까지 목표는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35년 목표를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가야 네. 그 후반부에 우리가 실제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좀 더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맺은 바에 의하면 네. 우리가 계속 상향해야지 네. 이게 뒤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네, 예, 네. 예. 참 작년 여름이 덥기도 더웠지만 정말 길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추석 폭염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여름도 이렇게 더위가 길어질까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추세상으로 볼 때에는 예. 지금 좀 여름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봄철도 굉장히 덥고 뭐 산불 발생도 극심했고 그렇죠. 기억이 예. 나실 거예요. 네, 예, 네. 그것처럼 이제 가을도 이제 온도가 굉장히 더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플러스에 더 봐야 될 것은 네. 또 우리가 8월 이후에는 태풍의 영향을 많이 또 받게 되면서 이제 집중호우의 발생도 가능성도 이렇게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온도도 높아지지만 또한 지역적으로 강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뭐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어쨌든 하나는 기후가 좀 변화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대비를 좀 잘 해야 한다. 8월 이후에는 또 태풍 오고 이러면은 또 물난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희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가까워진다. 가야역